스마트폰이 사라집니다. 황당하죠?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직전에도 손에서 못 놓는 그 물건이요. 하지만 이건 인터넷이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5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네모난 유리판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삼성이 조용히 준비해온 칩 하나가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2010년을 기억하십니까? 스마트폰이 막 나왔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요? 그 작은 화면으로 인터넷을 한다고? 노트북이 있는데 왜 그걸 쓰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비웃음을 무시하고 삼성 주식을 조금씩 모은 사람들. 10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산이 몇 배가 됐습니다. 천재여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는 길목에 먼저 가서 기다렸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그 2010년과 판박이인 길목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불편한 진실 하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육지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 사각지대입니다. 절반이요. 21세기에 스마트폰이 등장한 지 거의 20년이 됐는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산속에서 등산하다 발목을 삐끗했는데 폰을 꺼내보니 서비스 없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요. 아니면 가족여행 중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났는데 119에 전화하려 해도 신호가 없던 경험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매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고 있는 통신비가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5만 원, 6만 원의 통신비. 그 돈이 결국 통신사의 기지국 인프라를 유지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기지국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돈인데도 말입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상 기지국 방식의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기지국을 세우려면 철탑을 올리고 케이블을 땅에 묻고 전기를 끌어와야 합니다. 산꼭대기에 태평양 한가운데 배 위에 아프리카 사막 한복판에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공식이 4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SK텔레콤, KT, 미국의 버라이즌, AT&T. 전 세계 통신사들이 이 구조 위에서 수십 년간 황금알을 낳아왔습니다. 우리가 깔아놓은 망을 쓰려면 돈을 내세요. 이 단순한 공식이 통신산업의 황금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만든 엑시노스 모뎀 5400이라는 칩 때문입니다. 이 칩에 심겨있는 기술의 이름은 비지상 네트워크, 영어로 NTN입니다. 말 그대로 땅 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머리 위 하늘, 그 너머 우주에 떠있는 위성과 직접 대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국제이동통신표준화기구 3GPP의 최신 규격인 릴리즈 17에 맞춰 공식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업계 루머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국제표준입니다. 구글 픽셀폰에 이미 이 모뎀이 공급되었습니다. 삼성이 외부 고객사에 이 기술을 납품한 최초의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달리는 기차 위에서 콩 하나를 던집니다. 반대편에서 역시 같은 속도로 달려오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 기차에 달린 바늘구멍에 그 콩을 꿰어야 합니다. 이게 위성통신의 기술 난이도입니다. 스타링크 위성은 지상 300km에서 1500km 사이 저궤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약 27,000km로 움직입니다. 총알보다 20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이 미친 속도로 날아가는 물체와 오차 없이 신호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접시 모양의 거대한 위성 안테나가 필요했습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장비를 갖춰야 겨우 신호를 잡았습니다.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발열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우주와 주고받으면 칩이 미친 듯이 뜨거워집니다. 여름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다가 폰이 꺼져버린 경험 있으시죠? 일상에서도 이런데 우주 통신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발열 문제가 소형 기기에
위성통신을 탑재하는데 가장 높은 벽이었습니다. 삼성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첫째, 회로폭을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만들면 전자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고 저항이 줄고 열이 덜 납니다. 엄청난 연산을 돌리면서도 칩이 차갑게 유지되는 겁니다. 둘째, 칩 안에 AI 전용 두뇌인 NPU를 심었습니다. 이 두뇌가 위성의 궤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위성이 어디로 날아갈지 미리 예측해서 그 길목의 데이터를 먼저 쏘아버립니다. 위성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위성이 올 자리에서 먼저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그 결과 스마트워치 크기의 기기에서도 우주와의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칩과 손을 잡을 위성이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스타링크는 전 세계에 7,000기 이상의 위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12,000기, 2030년까지 42,000기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4일, 스타링크가 드디어 한국에도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의 눈으로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스템 LSI 부사장은 2025년 비공개 학술대회에서 밝혔습니다. AI 모뎀 칩의 위성 신호 예측 기능은 2027년, 신호 패턴 학습 기능은 2028년께 구현될 것이라고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 시장의 주도권이 향후 2년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위성통신 시장은 2025년 현재 약 50조 원 규모에서 2038년에는 약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13년 동안 4배 이상 커지는 시장입니다. 퀄컴이 스마트폰 칩 시장을 독점하는 것처럼 이 새로운 시장의 표준을 누가 먼저 박느냐가 핵심입니다. 아직 무주공산입니다. 삼성이 가장 먼저 출발선을 끊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어디서 신호를 읽어야 할까요? 3가지 계기판을 주시하십시오. 첫째, 삼성전자가 스페이스X의 모뎀 칩을 공식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입니다. 이 뉴스가 나오는 날이 진짜 출발 신호탄입니다. 둘째, 국내외 통신사들이 스타링크와 협력을 발표하는 속도입니다. 미국 T모바일이 이미 스타링크와 손을 잡았습니다. 국내 SK텔링크와 KT셋이 스타링크의 공식 리셀러로 나선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빨라질수록 시장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셋째, 삼성전자 시스템 MSI 사업부의 외부 매출 비중 변화입니다. 지금은 엑시노스를 주로 자사 갤럭시에만 탑재합니다. 외부 고객사로 납품 실적이 쌓이기 시작하면 사업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 이 선택에 앞서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술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 스타링크 한국 서비스는 월 87,000원에 장비 구입비 55만 원이 추가됩니다. 국내 5G보다 느리고 가격은 2배가 넘습니다. 당장 내일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2027년, 2028년이 실질적인 기술 구현의 분기점입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반도체 사업부 발표 자료를 한번 직접 찾아보십시오. 삼성 반도체 공식 홈페이지나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엑시노스, NTN, 위성통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보는데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보는 찾는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 자, 이제 모든 지식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며 지켜보다가 뒤늦게 뛰어든 사람,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길목에 먼저 가서 기다린 위기는 파괴의 얼굴을 하고 오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기회의 얼굴도 숨어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어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